5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막 장만한 2층짜리 단독주택 창가에 이서연은 조용히 서 있었다. 해질녘의 따스한 햇살이 서울 근교, 고양시의 한적한 주택가 길가의 나무십 사이로 쏟아져 내리며 모든 것을 아늑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나무 창틀에 손을 얹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다. 서연에게 이 집은 오랜 꿈이자 수많은 밤을 하얗게 세워가며 온라인으로 수공예품 주문을 받고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은 노력의 결실이었다. 이제 3살배기 딸 하윤이가 시댁의 온갖 간섭과 불편함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래층에서 하윤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TV 소리와 어우러져 들려왔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 낡고 비좁은 빌라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녀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아이를 돌볼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온라인 수공예품 판매로 전향했다. 종이 공예와 장식카드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약간의 손재주 덕분에 서연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고 주문은 날마다 늘어갔다. 그렇게 온 마음을 쏟아 꿈에 그리던 이 집을 소유하게 된 것이었다. 오늘 오후 남편 박민준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올해 32살인 그는 중소건설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해 보이고 외모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 듯했다. 서연은 그저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려니 생각했지만 오늘 민준의 얼굴을 보니 단순히 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시선은 이따금 현관 쪽을 힐끔거렸다. 무언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처럼 불안한 예감이 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며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부드럽게 웃었다. 피곤해요? 저녁 식사 전에 뭐 좀 간단하게 먹을래요? 민주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만 저은 채 다시 휴대폰에 코를 박았다. 서연은 이상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그때 하윤이가 달려와 엄마 다리를 껴안으며 삐뚤빼뚤한 그림을 자랑했다. 엄마, 내가 고양이 그렸어. 서연은 몸을 숙여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와, 우리 딸 정말 잘 그렸네. 이따가 엄마랑 같이 벽에 붙여볼까? 딸의 재롱을 보며 서연은 이 집을 사기로 한 것이 그녀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다. 하윤이에게 마음껏 뛰어놀고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아늑한 공간을 선물해 주었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 황급히 현관으로 나가는 것을 본 서연의 가슴에 다시 불안감이 싹 텄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가며 누구 왔어요? 라고 물었다. 문 앞에는 민준의 부모님, 시아버지 박철수 씨와 시어머니 김영희 씨가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버티고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서연에게 인사도 없이 환하게 웃으며 곧장 집 안으로 들어섰다. 시아버지는 담배를 입에 문 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툭 던졌다. 이야, 이 집 괜찮네. 전에 살던 닭장보다 훨씬 넓고 좋구먼.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게 딱이겠어.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바로 어제만 해도 민주는 부모님께서 고향에서 제사 준비로 바쁘시다고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마치 이사라도 온 것처럼 여행 가방을 끌고 나타나다니.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민준을 돌아보았다.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민준은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아, 부모님이 며칠만 계시다 가실 거야.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서연은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시부모님께 인사한 뒤 하윤이를 품에 안고 한 걸음 물러나 그들이 들어올 공간을 내주었다. 시어머니는 곧장 주방으로 향하며 거칠애 같은 칭찬을 늘어놓았다. 어머, 새집 참 예쁘다. 서연아. 그런데 가만 보니 아직 정리가 덜 된 곳이 많네. 이따 내가 싹 치워줄게. 그 날카로운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연은 정리라는 말이 곧 온 집안을 제멋대로 헤집어 놓겠다는 뜻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막 정리해둔 참이라서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그런데 혹시 물건 옮기실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뒤죽박죽 될까 봐서요. 시어머니는 대꾸도 없이 주방 조리대로 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다. 서연이 사둔 식재료들을 빤히 쳐다보더니 두어 가지를 꺼내 바깥으로 내던지며 중얼거렸다. 이런 건 우리 하윤이 몸에 안 좋아. 시아버지는 거실을 어슬렁거리다.
의자 하나를 끌어당겨 앉아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자욱한 담배 연기가 집안에 퍼져나갔다. 여긴 전처럼 답답하지는 않겠구먼. 우리 내외가 와서 지내면 숨통이 좀 트이겠어. 서연은 깜짝 놀랐다. 네? 아버님, 아주 여기서 사실 생각으로 오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손을 휘휘 저으며 명확한 대답을 피했다. 그 모습을 본 민준이 서연을 구석으로 끌고 갔다. 부모님이 그냥 며칠 계시는 거라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마.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며칠 계시는데 저렇게 큰 여행 가방을 가져와요? 대체 무슨 일인지 솔직하게 말해줘요.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민주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별일아니야. 뭘 그렇게 크게 만들어. 집도 넓겠다. 가족들 와서 지내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썼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집은 오직 그녀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집값은 단 한 푼의 도움도 없이 온전히 그녀의 피땀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민준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하윤이가 앉아있는 소파 쪽을 보았다. 아이의 순진한 눈은 곧 터질 듯한 어른들의 갈등을 이해하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해 식탁에 차렸다.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아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맛보더니 대놓고 타박했다. 음식이 너무 싱겁다. 내일부터는 내가 할란다. 네가 이렇게 게으르게 만드니 민준이랑 아버님이 입에 맞으시겠니? 서연은 한숨을 삼켰다. 어머니,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고 민준 씨도 익숙해요. 시어머니는 눈을 치켜떴다. 이제는 이 엄마가 있지 않니? 내 아들은 내가 챙겨야 하니 말대꾸하지 마라. 옆에 앉은 시아버지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밥에 고개를 파묻었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바닥에 얼룩을 가리키며 서연에게 말했다. 밥 다 먹고 바닥 좀 깨끗하게 닦아라. 저렇게 더러우니 영 거슬리는구먼. 식사 내내 하윤이가 천진하게 죽을 먹는 동안 서연은 자신이 마치 파출부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민주는 그저 조용히 앉아 가끔 서연을 힐끔거릴 뿐 아내를 변호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며칠 전 이 집으로 이사 올 때만 해도 서연은 민준이 드디어 편안한 보금자리를 갖게 되어 행복해할 것이라 믿었다. 시댁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런데 오늘 그는 부모님을 모두 데려와 아내의 불편한 기색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서러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서연은 딸 앞에서 울지 않기 위해 눈물을 꾹 삼켰다. 그날 밤 하윤이를 재운 후 서연은 문 밖에서 오토바이 시동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발코니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민준이 시부모님의 여행 가방을 옮겨 빈 방으로 들여놓고 있었다. 그 방은 원래 서연이 수공예품 재료를 보관하려고 했던 공간이었다. 시어머니는 마치 점령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이 방 꽤 넓네. 내일 내가 싹 정리하고 침대도 하나 더 들여놔야겠어. 걱정할 것 없겠네. 그 말을 들은 서연은 난간을 꽉 붙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시부모님이 멋대로 그 공간을 차지해버렸다. 심지어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기까지 했다. 마치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듯한 숨막히는 기분이 그녀를 덮쳤다. 깊은 밤, 서연은 민준 옆에 누웠지만 그는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긴 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준 씨, 내일 부모님께 확실히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며칠만 계시는 건지 아니면 오래 사실 건지. 하윤이 앞에서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아이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민주는 몸을 뒤척이며 투덜거렸다. 얼마나 계시든 무슨 상관이야. 집도 넓은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당신 정말 말 많네. 서연은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입을 다물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와 시어머니가 켜놓은 TV 소리를 들었다. 긴 하루에 지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이 집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던 자신이 틀렸던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하윤이를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거실을 엿보니 시어머니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마치 이 집의 안주인 같은 모습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예의를 갖춰 물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같이 준비할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차려놓은 거 있니? 됐다. 내가 근처 시장 가서 맛있는 것 좀 사올란다. 어제 네가 사온 것들은 다 형편없더라. 서연은 더 할 말을 잃고 입술을 깨문 채 주방으로 돌아와 하윤이의 죽을 마저 준비했다.
그때 민준이 셔츠 단추도 다 채우지 못한 채 피곤한 얼굴로 나왔다. 그는 서연을 보더니 중얼거리듯 물었다. 혹시 현금 좀 있어? 지갑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좀 줘봐. 서연은 그가 뭘 사려는지 묻고 싶었지만 민준의 불안한 얼굴을 보니 그저 돈을 달라는 핑계를 대는 것 같았다. 예전에 민준은 이러지 않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초조해하고 눈을 피하며 돈을 빌리는 걸까? 서연은 걱정이 됐지만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다. 잔돈밖에 없는데. 급하면 이거라도 가져가고 아니면 ATM 가서 찾아요. 민준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을 받아들고는 언짢은 표정으로 나갔다. 서연은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상황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점심때까지 시부모님은 집안을 어슬렁거렸다. 시어머니는 주방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고 계속해서 서연을 깎아내렸다. 이 집을 서연이 너한테만 맡겨두면 우리 하윤이 영양실조 걸리겠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했다. 어머니, 제가 하윤이 잘 챙기고 있어요. 아이 건강한 거 어머니도 보시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내가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인다. 그러고는 팔을 걷어붙이고 냉장고 안에 물건을 전부 꺼내 자기 방식대로 다시 정리했다. 심지어 서연이 어제 막 사온 몇 가지는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렸다. 시아버지는 마당에 앉아 큰 소리로 외쳤다. 서연아, 이리 와서 여기 낙엽 좀 쓸어라. 눈에 거슬린다. 서연은 하윤이를 안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시아버지에게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가 역하게 코를 찔렀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딸을 의자에 앉히고 한숨을 내쉬었다. 네, 금방 치울게요. 단 하루 만에 시부모님은 서연의 꿈의 집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통제하는 공간으로 바꿔버린 것 같았다. 민주는 이 모든 일에서 거의 방관자이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서연이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같았다. 사건의 절정은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을 때였다. 그래, 진우한테 오늘 올라오라고 했다. 그 막내 녀석 직장도 없이 비싼 월세 내며 사는 게 아깝지. 그냥 여기 와서 형수한테 신세 좀 지라고 해. 진우라는 이름을 듣자 서연은 온몸이 굳었다. 민준의 남동생은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술만 마시는 한량이었다. 예전에 서연에게 몇백만 원을 빌려가서는 갚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얹혀 살려고 하다니. 서연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똑바로 서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이 집은 아무나 마음대로 와서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획 돌아보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제 아주 잘나셨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이 집은 내 아들 민준이 집이야. 부모가 와서 사는 건 당연하고 진우는 민준이 동생인데 같이 지내는 게 뭐가 어때서. 서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어머니, 이 집은 제가 산 거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발 도련님은 부르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뭐 어쨌다고. 다 같은 가족인데.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소란을 듣고 민준이 나왔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서연을 보았다. 또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서연을 가리켰다. 얘가 진우 여기 와서 지내는 거 안 된다고 하잖니. 이게 무슨 태도니? 민준은 서연을 향해 비웃듯 말했다. 당신 너무하네. 진우가 며칠 와서 지내는 게 뭐 어때서. 서연은 목이 메는 것 같았다. 가슴이 시큰거렸다. 당신도 똑같네요. 내가 우리 작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이 집을 샀는지 잊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나 더 얹혀 살자고요? 하윤이가 답답해할 거란 생각은 안 해요? 민주는 손을 내저었다. 당신이 아이한테 넓은 공간을 주고 싶다고 했잖아. 사람 좀 늘면 어때? 당신은 늘 불평만 하니 내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서연은 남편의 냉혹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그가 이렇게 무감각해졌을까? 그녀는 자신이 애써 일군 보금자리에서 철저히 약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날 밤 하윤이를 씻기고 재운 후 서연은 방에서 민준을 기다렸다. 그가 조심스럽게 들어오자 그녀는 일어나 마주섰다.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난 진우 씨가 여기 오는 거 동의 못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제멋대로 구시는 것도 더는 못 참겠어요. 당신이 날 존중하지 않는다면 난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민주는 버럭 화를 냈다. 다른 방법? 뭐, 그들을 내쫓기라도 하겠다고? 누가 당신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잘난 척 좀 그만해. 서연은 눈을 부릅떴다. 날 무시하지 마요. 나한테는 법적으로 이 집을 지킬 힘이 충분히 있어요. 민주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집? 혼인 중에 산 집은 내 것이기도 해. 어디 한번 해봐. 후회하지 말고.
그 말을 들은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볼 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사촌 언니인 최수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저 더는 못 참겠어요. 언니 도움이 필요해요. 서연은 불을 끄고 딸 옆에 누웠다. 바깥방에서는 여전히 TV 소리와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5년간의 고생, 딸의 미래를 생각했다. 이곳이 숨막히는 공간이 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다짐했다. 두고 봐. 그들이 날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나도 더는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울 거야. 밖에서는 시아버지의 담배 연기가 익숙한 냄새를 풍기며 올라왔고 그녀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서연은 하윤이를 꼭 껴안았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도 딸에게만큼은 먼저 평온함을 지켜줘야 했다. 그날 밤 서연은 끝없는 불안 속에서 뒤척였다. 앞으로 무엇과 맞서 싸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시댁 식구들이 더 이상 자신을 짓밟게 둘 수 없다는 것.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고 어쩌면 이 집은 민준과 그의 부모님이 아무리 빼앗고 통제하려 해도 결국 서연의 집으로 남을 것이었다. 그녀는 딸의 뺨에 살며시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모든 게 곧 정리될 거야. 엄마는 누구도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그리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다잡으며 양측 사이에 숨겨진 파도가 몰아칠 내일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퀭한 눈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심으로 잠에서 깼다. 하윤이에게 줄 우유를 타서 식탁에 놓고 조용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시어머니는 TV에서 방영되는 아침 토크쇼를 보며 앉아 있었고 요란한 소리가 넓은 집안을 가득 메웠다. 시아버지는 마당에 나가 또다시 담배를 뻑뻑 피우며 상쾌한 아침 공기를 흐리고 있었다. 그 광경은 서연을 불편하게 했지만 그녀는 꾹 참고 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공사 현장에 갔거나 아니면 이 갈등을 피할 곳을 찾아 나갔을 것이다. 서연이 하윤이의 작은 그릇에 죽을 담고 있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아침부터 마당 청소도 안 했니? 아버님이 먼지 날린다고 하시잖니. 집이 넓으면 더 부지런해야지. 서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돌아섰다. 여전히 예의 바른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네, 이따가 쓸게요. 지금은 하윤이 아침 먹여야 해서요. 아이가 오래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3살짜리가 뭘 안다고. 혼자 먹게 둬도 돼. 엄마가 그렇게 다 해주면 버릇만 나빠져. 그 말에 서연은 화가 났지만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그녀는 TV를 보며 눈을 깜빡이는 딸을 보았다. 그 순진한 모습. 만약 자신이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하윤이가 겁을 먹을까 두려웠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죽 그릇을 정리해 하윤이를 의자에 앉혔다. 착하지 우리 딸. 이거 다 먹고 엄마랑 마당에 나가서 놀자. 하윤이는 신나서 웃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감시하듯 지켜보다가 냉장고를 열어 서연이 전날 사온 건어물 몇 봉지를 또 버리며 중얼거렸다. 이런 건 다 조미료 덩어리라 건강에 해로워. 서연이는 정말 물건 고를 줄을 몰라. 딸의 식사를 마친 서연은 하윤이를 데리고 마당 한쪽으로 나갔다. 시아버지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청소할 생각이었다. 마당에 나가자마자 시아버지가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주변에는 온통 맥주캔이 널려 있었다. 어젯밤 꽤 많이 마신 모양이었다. 그는 길게 하품을 하며 서연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다. 왜 이제야 나와? 마당이 이렇게 더러운데. 빨리 치워. 남들이 보면 며느리가 게으르다고 욕하겠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하윤이를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힌 뒤 빗자루를 들었다. 청소를 하면서 생각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녀인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청소를 하던 중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수진 변호사였다. 서연은 전화를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네, 언니, 저예요. 지금 집에 있어요. 수진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어제 문자 보낸 거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필요하면 내가 시부모님한테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서를 작성해 줄게. 서연은 마침내 자기 편이 생겼다는 생각에 감정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하윤이에게 눈짓을 하고 시아버지에게서 먼 구석으로 가서 속삭였다. 언니, 저 더는 못 참겠어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계속해서 짓누르려고만 해요. 강하게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집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맞아. 법적으로 완벽하게 네 소유야. 시댁 식구들이 네 동의 없이 강제로 머물 권리는 없어. 네가 결정하는 거야.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결심했어요. 언니, 법적 효력이 있는 통지서를 작성해 주세요. 수지는 동의했다. 알았어. 침착하게 행동하고 그들이 의심하지 않게 큰 소리 내지 마. 오늘 오후에 내가 너희 집으로 들를게. 집문서랑 관련 서류 준비해 놔. 깔끔하게 처리하자. 전화를 끊자 서연은 심장이 마구 뛰었다.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힘을 얻은 기분이었다. 이제까지 서연은 늘 평화를 위해 참고 또 참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시댁 식구들은 선을 넘었다. 청소를 마친 서연은 하윤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마침 시어머니가 장을 봐서 양손 가득 식료품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부엌 수납장에 물건들을 걸어놓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고른 신선한 재료들이지 서연이가 대충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들하고는 달라. 서연은 어지럽게 널린 식료품 더미를 보며 속이 더 답답해졌다. 오전 내내 그녀는 시어머니와 마주치거나 시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 딸과 함께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점심때쯤 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포장 음식 용기가 든 봉지를 들고 와 식탁에 내려놓았다. 시어머니가 즉시 달려나와 반갑게 물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뭐 사왔니? 민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점심 간단히 먹으려고요. 그리고는 물었다. 서연이는요? 시어머니는 방 쪽을 가리키며 무미건조하게 답했다. 방에서 애 재우고 있겠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앉아 용기를 열었지만 표정에는 기쁨이 없었다. 무언가 괴로운 일이 있는 듯 했다. 시어머니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엄마랑 같이 좀 먹자. 너 막 왔으니까. 민준은 털썩 주저앉으며 속삭였다. 네, 서연이 불러올게요. 하지만 바로 그때 서연이 방에서 나왔다. 하윤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준을 본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물었다. 이제 왔어요? 민준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밥 사왔는데. 먹을래? 서연은 포장 용기들을 훑어보고는 정중하게 답했다. 고마워요. 근데 하윤이는 따로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아이가 먹기엔 너무 매운 음식들이네요. 시어머니는 민준과 함께 앉으며 서연이 앉을 자리는 남겨두지 않으려는 듯 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포장 용기를 들고 주방으로 가서 하윤이 몫을 덜었다. 그녀 자신은 같이 앉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주방에서 부산을 떠는 동안 시어머니의 즐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오후에 진우가 올 거야. 걔 지낼 곳 좀 마련해줘야지. 민준이 답했다. 네, 그냥 창고방 쓰라고 하세요. 어차피 비어있잖아요. 서연은 손을 멈췄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그들은 진우를 데려오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부엌 문가에 나타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그렇게 할 순 없어요. 내가 진우 씨 오는 거 동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기어코 부를 거예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 민준이가 네 남편이고 남편이 결정하면 따르는 게 맞는 거야. 서연은 눈을 부릅떴다. 그럼 어머니 말씀은 뭐예요?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결혼 전에 제가 산 집이에요. 저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났다. 어디서 말대꾸야. 며느리가. 민준이 소리쳤다. 다들 그만해요. 시끄럽게 굴지 좀 마. 서연아, 당신도 너무하잖아. 진우 지금 실업자인데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서연은 민준을 쳐다보았다.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게 당신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서연의 팔을 잡아 구석으로 끌고 가며 으르렁거렸다. 소리 좀 낮춰. 뭘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소란 피워서 우리 가족 망신 주면 당신한테 좋을 것 같아?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난 그냥 그들이 날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길 자기들 집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이 집을 우리 딸을 위해 샀다는 걸 당신은 잊었어요? 민주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내 딸? 그럼 난 뭐야? 나도 내 남편이고 하윤이 아빠야. 서연은 싸늘하게 웃었다. 하윤이 아빠요? 그런데 이 집에 당신이 기여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해봐요. 민준이 할 말을 잃자 서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부모님과 진우 씨가 이렇게 날뛰도록 내버려 둔다면 난 내 방식대로 해결할 거예요. 그때 가서 날 원망하지 마요. 그러고는 그녀는 돌아서서 하윤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오후가 되자 집안의 분위기는 터지기
일보 직전의 화약고 같았다. 서연은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큰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아마 진우였을 것이다. 걱정 말고 그냥 오라고. 서연이 감히 어쩌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겨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 잠시 밖에 볼 일이 있어서요. 하윤이 좀 봐주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흘겼다. 가려면 빨리 가. 네 딸이 나한테 매달리면 피곤하니까. 서연은 대꾸 없이 서둘러 밖으로 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는 최수진 변호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을 보자마자 수진이 일어섰다. 이리 와, 서연아.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침착하게 다 말해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음료를 주문한 뒤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수진은 귀 기울여 듣고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 집은 네 사비로 산 거고 네 단독 명의야. 즉, 네 특유 재산이지. 그들은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요구도 할 권리가 없어. 필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가서 3일 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할게. 따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시끄러워질 건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두면 계속 기생하려 들 거예요. 수지는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가 맞게 하는 거야. 착하게 사는 건 좋지만 너무 착하면 사람들이 짓밟으려고 해. 단호해야 해. 그 말에 서연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수진에게 집문서 사본을 건네며 법적 확인을 부탁했다. 카페를 떠나기 전 수진은 당부했다. 근처 공증사무소 가서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해. 내일 아침에 내가 통지서 준비해서 직접 가지고 갈게. 서연은 일어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답답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그녀는 카페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반격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고서 집에 도착하니 진우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소파에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맥주캔을 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진우는 서연을 보더니 비꼬는 투로 말했다. 형수님, 저 여기서 몇 달 신세 좀 질게요.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형이 허락했어요. 서연은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도전적인 빛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문득 싸늘하게 웃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 그 통지서를 손에 쥐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방에 들어간 서연은 문을 단단히 잠그고 하윤이를 껴안았다. 밖에서는 웃고 떠드는 소리, 맥주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집안의 등불이 하나둘 켜졌지만 서연에게 이곳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숨막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아가. 내일이면 엄마가 다 해결할 수 있어. 하윤이는 천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고민형을 안고 잠이 들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열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내일 꼭 와서 도와줘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고 싶어요. 답장은 금방 왔다. 알았어. 내일 아침 9시에 갈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덮고 딸 옆에 누웠다. 밖에서는 진우의 웃음소리, 시아버지의 담배 피우는 소리,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민주는 아마도 동생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아내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수진의 말을 되새겼다. 법은 내 편이야. 강해져야 해. 그날 밤 서연은 방문이 얇은 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믿었다. 몇 시간만 지나면 그녀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곳은 그녀가 피땀 흘려 산 집이었다. 누구도 이곳을 제멋대로 된 숙소로 만들 권리는 없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하윤이를 감싸 안으며 다짐했다. 엄마와 네가 가진 가장 큰 자부심을 그들이 빼앗게 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긴장과 결의가 뒤섞인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하윤이에게 옷을 입히며 거실을 엿보니 시어머니와 진우가 아침 식사를 하며 떠들고 있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한 모습이었다. 시아버지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마 간밤의 과음으로 늦잠을 자는 모양이었다. 민준이 밖에서 들어왔다. 그는 헬멧을 선반에 올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세수를 했다. 서연을 보고는 가볍게 고갯짓만 할 뿐 말을 걸려 하지 않았다. 서연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지금 어떤 말을 하든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수진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9시 정각, 문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멈췄다.
서연은 수진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연아, 언니 왔어. 그녀는 서둘러 하윤이를 안고 문을 열었다. 수진은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변호사 서류와 인쇄된 통지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자, 언니랑 같이 들어가서 모두에게 보여주자. 공개적으로 할수록 좋아. 증인으로 와주기로 한 법무사 친구도 곧 올 거야. 서연은 수진의 손을 꼭 잡고 텅 빈 길을 내다보았다. 언니, 그들이 소란 피울까봐 무서워요. 수진은 서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심시켰다. 괜찮아. 너한테는 법적 권리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신데? 서연은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어머니, 제 사촌 언니 최수진이에요. 변호사인데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변호사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는 죽 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네가 변호사는 왜 끌어들여? 진우도 곁눈질로 쳐다보며 비웃었고 민주는 부엌 구석에 가만히 서 있었다. 서연은 하윤이를 소파에 앉히고 모두를 마주했다. 수진이 앞으로 나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최수진 변뚜껑입니다. 이 집의 소유권과 관련된 서류가 있어서 두 분과 박민준 씨께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쏘아붙였다. 소유권은 무슨 소유권? 이 집은 내 아들 집이고 서연이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무슨 서류가 또 필요해?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통지서를 꺼냈다. 어르신, 법적 서류에 따르면 이 집은 서연 씨가 박민준 씨와 혼인하기 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재산입니다.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닌 서연 씨의 특유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머무는 모든 분은 서연 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다.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이 집은 민준이 집이고 내 아들이 하라는 대로 서연이는 따라야 해. 나도 여기서 살 권리가 있어. 서연이 앞으로 나서 통지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어머니,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 변호사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부모님과 진우 씨는 3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마지막 말에 시어머니는 거의 발작하듯 소리쳤다. 네가 감히 시부모를 내쫓아? 네가 아직 며느리 맞니? 침실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옷은 제대로 입었지만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무슨 일인데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시어머니는 즉시 남편에게 달려갔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서연이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우리를 집에서 내쫓으려 해요. 시아버지는 즉시 서연을 노려보았다. 네가 아주 대단하구나. 간도 커. 이 집에 민준이 몫이 없다고 생각해? 누굴 겁주려는 거야? 서연은 주먹을 꽉 쥐고 격한 언쟁을 피하려 애썼다. 그녀는 민준을 돌아보며 설명이나 최소한 명확한 입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민준은 바닥만 내려다볼 뿐 무력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부모님은 며칠만 계실 거고 진우도 지금 갈 곳이 없잖아. 조금만 봐줄 수 없어?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며칠 있을 게 아니라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들은 장기적으로 머물 생각이고 진우는 빌부터 살려는 거예요. 당신은 날 책임져 주지도 못하면서 사람만 더 데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봐주라는 거예요? 진우는 코웃음을 치며 맥주캔을 따서 벌컥벌컥 마셨다. 형수님 아주 대단하시네. 그냥 돈 아깝다고 솔직히 말하시지. 서연은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보았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무책임한 태도가 싫은 거예요. 여긴 내 집이지 게으름뱅이들 수용소가 아니에요. 진우는 입술을 비틀며 일어나 따지려 했지만 수진이 끼어들었다. 진정하시죠. 저희는 법률사무소에 직인이 찍힌 공식적인 통지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서연 씨는 경찰에 강제 퇴거를 요청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다. 법이라니! 네가 시댁 망신을 시키고 싶어? 서연아, 넌 누구한테 시부모 내쫓는 버릇을 배운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진이 말한 법무사 친구가 문 밖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와 모두에게 인사한 뒤 정중하게 말했다. 저는 통지서 전달 과정을 증언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문서입니다. 거실의 공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시아버지는 이를 갈며 수진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듯 뺏어들었다. 집이 서연의 단독 소유이며
3일 내에 퇴거하라는 내용이 명확히 인쇄된 글자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민준이 달려와 종이를 빼앗아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그만해. 서연아, 너 이렇게 나 망신 주려는 거야? 네가 기분 나쁜 건 알지만 변호사의 법무사까지 끌어들여서 부모님 협박하는 건 너무하잖아. 서연은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함을 유지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날 존중한 적 없어요. 항상 부모님이 날 짓누르도록 내버려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했나요? 이게 마지막 방법이라고 말했잖아요. 진우가 비웃으며 팔을 휘저었다. 우리 형수님 아주 무섭네. 우리 부모님이 안 나가면 어쩔 건데? 수지는 태연하게 말했다. 나가지 않으시면 관계기관에 신고할 겁니다.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시어머니는 갑자기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소리쳤다. 너희가 날 협박해? 서연이가 그럴 배짱이 있을 것 같아? 쟤는 약한 여자일 뿐이야. 난 안 무서워. 시아버지도 거들었다. 그래, 경찰이 뭘 어쩔 건지 한번 보자고.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들어 수진이 알려준 파출소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서연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고개를 끄덕였다. 수화기 저편에서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다. 네, 5호 파출소입니다. 서연은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Y도로 20번지 집주인입니다. 무단 거주로 인한 소란 행위로 출동 요청을 드립니다. 소란 행위라는 두 단어에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는 당황하며 서연을 막았다. 잠깐, 너 정말 신고하는 거야? 서연은 경찰이 답하기 전에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당장 소란을 피울 생각은 없었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주기엔 충분했다. 그녀는 시부모를 돌아보며 말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3일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때까지도 버티시면 즉시 파출소에 신고할 거예요. 그제야 민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연을 옆으로 끌고 가 목소리를 낮췄다. 일단 진정해. 사실 내가 부모님 지낼 곳을 아직 마련 못했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말했잖아요. 3일이에요. 어떻게 하실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요. 저편에서 시어머니는 씩씩거렸고 진우는 긴장한 듯하면서도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른 맥주캔을 땄다. 시아버지는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발로 비벼끄며 법무사를 향해 말했다. 너 같은 놈들은 돈 받고 이런 쇼나 하는 거겠지. 안 믿어. 법무사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격한 반응 없이 답했다. 저희는 법에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주시죠. 민주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벽을 주먹으로 쾅 쳤다. 이제 만족해? 우리 가족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니 속이 시원해? 서연은 분했지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았다. 그녀는 하윤이를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여기서 약해지면 그들은 더 기세등등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난 단지 나 자신과 내 아이를 지키려는 것뿐이에요. 부모님이 하신 행동들을 봐요. 당신은 막지도 못했잖아요. 나한테 다른 길이 있었나요? 수진이 다가와 책상 위에 통지서 한 부를 내려놓았다. 공식 서류는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와서 확인할 테니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연 씨를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낚아채 한쪽을 찢어 바닥에 내던졌다. 난 서명 안 해. 어디 한번 해보라지. 내 놈들이 뭘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시아버지도 합세했다. 그래, 우린 안 무서워. 며칠 더 있어도 아무도 못 쫓아내. 진우는 다리를 꼬고 앉아 거들었다. 형수님,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수지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주워들고 미간을 찌푸렸다. 서류를 훼손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3일의 기한은 유효합니다. 방 안은 폭발 직전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무력감에 소리쳤다. 다들 그만, 전부 조용히 해. 모두가 침묵했다. 오직 겁에 질린 하윤이의 울음소리만이 들려왔다. 서연은 서둘러 딸에게 달려가 앉고 부드럽게 달랬다. 그녀는 등을 돌려 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수진이 서연의 귀에 속삭였다. 내일은 끝났어. 먼저 갈게. 침착하게 버텨. 3일 뒤에도 그들이 나가지 않으면 내가 경찰 부르는 거 도와줄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수지는 법무사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진우가 다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이야 대단하네. 변호사까지 부르고. 인생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형수님?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소리쳤다. 내가 평생 이렇게 뻔뻔한 며느리는 처음 본다. 시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해?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딸을 꼭 안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내버려 두기로 했다. 하윤이가 더는 무서워하지 않도록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다. 잠시 후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아, 정말 조금도 양보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너무 화내시잖아. 진우도 그렇고. 서연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았다. 이건 양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이 논쟁 속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중재할 생각도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스스로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주는 한숨을 쉬며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아직 날 남편으로 생각해?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자기 가족과 싸우기 위해 변호사를 부르게 만들죠? 당신이 계속 그들 편을 든다면 우리 관계는 조만간 끝장날 거예요. 하윤이가 서연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민주는 딸을 보며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날 밤 서연은 딸과 함께 방에만 머물렀다.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회의를 하며 판을 뒤집을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법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3일.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것을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한밤중 서연은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진우가 술을 마시러 나갔다고 짐작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아직 깨어있는 듯했다. 시아버지는 잠이 들어 가끔 크게 코를 골았다. 민주는 소파에 누워있다가 가끔 욕설을 내뱉고는 조용해졌다. 서연은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새벽녘, 서연은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결에 누군가 쳐들어온 줄 알고 벌떡 일어났다. 민준이었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긴장하며 물었다. 뭐예요? 민준은 망설였다. 잠이 안 와서. 당신이랑 할 말이 좀 있어. 하윤이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서연은 조심스럽게 방구석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해요.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부모님은 아직 포기 안 했어. 당신이 계속 그들을 내쫓으려 하면 경찰이 강제로 끌어낼 때까지 버티실 거야. 서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난 결정 바꾸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그녀를 고통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우리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잠시 후 그녀가 답했다. 감정적인 문제 끌어들여서 모든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 마요. 내가 얼마나 양보하고 함께 살기 위해 노력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탈출구를 주지 않았어요. 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요. 민준이 그녀에게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그 차가운 시선을 본 그는 결국 손을 내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지난 몇 년간 시댁 식구들과 법적으로 맞서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이 지경에 이르자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하윤이를 껴안고 속삭였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는 몸을 뒤척이더니 다시 잠이 들었다. 천사처럼 순수한 얼굴이었다. 거실에서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미처 치우지 못한 맥주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었다. 서연은 수진의 말, 3일의 유예기간,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를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에 뛰어들었고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겨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방을 나서자마자 진우가 소파에 큰 대자로 뻗어있는 모습이 보였다. 발치에는 빈 맥주 캔이 뒹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마당 구석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내가 말했잖아. 서연이가 변호사 데려와서 겁주는 거지. 감히 뭘 어쩌겠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걔가 진짜 쫓아낼 수 있는지. 그 말을 들은 서연은 긴 한숨을 삼켰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잠시 후 깰 하윤이를 위해 따뜻한 물을 찾았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고집 부리는 거야? 부모님은 떠날 생각이 없으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은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답했다. 이제 이틀 남았어요. 그때까지 안 나가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민주는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고개를 젓고 거실로 나갔다. 서연은 물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하윤이를 깨웠다. 아이는 눈을 뜨자마자 엄마에게 매달렸다.
엄마, 오늘 어디 안 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집에 있기 싫어. 서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오늘 좀 바빠서 집에 있어야 해. 엄마랑 같이 놀자. 괜찮아. 하윤이는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얌전히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었다. 9시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조심스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이서연 씨 되시나요? 제가 박민준 씨에 관한 일을 좀 알아서요. 서연은 의아했다. 누구세요? 수화기 저편에서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모르시겠지만 전 알아요. 민준 씨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어요. 원하시면 증거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뭐라고요? 민준 씨가 외도를 한다고요? 상대방은 속삭였다. 네, 몇 달 됐어요. 제가 우연히 문자 메시지를 받고 카페에서 두 사람을 직접 보기도 했어요. 필요하시면 사진 보내드릴게요. 서연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꽉 쥐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낯선 여자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 씨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아서요. 언니가 속는 게 안타까워서요. 지금 사진 보내드릴까요?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네, 이 번호로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온몸이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무심하고 가족의 압박에 그녀를 내버려 두긴 했지만 외도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약 10분 후 문자 메시지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도착했다. 서연이 사진을 열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준이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카페 구석에 다정하게 앉아있는 모습. 다른 사진에는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간판의 글자는 희미했지만 민준의 얼굴은 선명했다. 다정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캡처도 있었다. 날짜는 모두 최근이었다. 서연은 망연자실했다. 무심코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즉시 닦아냈다. 그녀는 거실로 나가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민준을 보았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쏘아붙였다. 얼굴이 왜 그래? 누구한테 화났니?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다. 박민준 씨, 이리 와봐요. 물어볼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온 가족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진우도 고개를 들었다. 민준은 놀라서 다가왔다. 무슨 일인데? 서연은 그의 얼굴 앞에 휴대폰을 들이밀며 나직이 말했다. 이 사진들 설명 좀 해보시죠. 민준이 화면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어졌다. 그는 더듬거렸다. 이거 어디서 났어? 시어머니가 달려와 서연의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서연이 재빨리 손을 피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무슨 사진인데 그래? 또 무슨 수작이야? 서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대답해요. 왜 저 여자랑 껴안고 있었는지, 왜 모텔에 들어갔는지. 민준은 우물쭈물했다. 내가 술에 취해서 유혹에 넘어갔어. 진우가 휘파람을 불며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시아버지도 마당에서 들어오며 물었다. 또 무슨 일이야? 무슨 사진? 서연은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다. 그녀는 모두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젊은 여자와 얼굴을 맞대고 그녀를 끌어안은 민준의 모습. 달콤한 문자 메시지와 모텔방 사진.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아들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준아, 네가 가정을 망치려고 해? 민준이 휴대폰을 다시 빼앗으려 했지만 서연이 꽉 붙들었다. 그가 으르렁거렸다. 누가 너한테 이런 걸 보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목소리를 깔았다. 내 뒤에서 바람 피운 지 얼마나 됐어요? 거실은 갑자기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진우의 비웃음만이 울려 퍼졌다. 우리 형 대단하네. 보아하니 형수가 사람 잘못 골랐네. 시어머니는 진우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입 닥쳐. 그러고는 서연을 향해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건 분명 오해야. 누가 민준이한테 덫을 놓은 걸 거야.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서연은 그 말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다. 아직도 아들 편을 드세요? 사진도 문자도 이렇게 명백한데 뭘 더 부정하시겠어요? 민준은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그냥 술김에 저지른 실수야. 아무 감정 없어.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미안해. 다 순간적인 충동이었어. 서연은 그를 보며 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가 자신이 쉽게 용서할 것이라 생각하는 걸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한테 손대지 마요. 지난 몇 년간 난 당신이 가족을 위해 생각해 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결국 나를 이토록 실망시키네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민준을 일으켜 세웠다. 그래,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하지만 너도 이걸 빌미로 우리까지 내쫓으려 하지는 마라. 네가 화난 건 알지만 이 집은 여전히 너희 부부의 집이야. 서연은 싸늘하게 웃었다. 부부요? 민준 씨는 부모님을 데려와 이 집을 점령하게 했고 이제는 바람까지 피웠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온 가족이 얼어붙었다. 시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네가 감히 내 아들까지 집에서 내쫓아? 미쳤구나. 서연은 시아버지에게 휴대폰을 들이밀며 소리쳤다. 아버님 아들이 저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보세요. 두 분은 진우까지 데려와 저를 하녀처럼 부렸고요. 제가 이제 뭘 더 양보해야 하나요? 민준이 머리를 감싸쥐고 울부짖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그 여자랑은 끝낼게. 제발 용서해줘. 하윤이를 봐서라도. 제발.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용납 못해요. 나가요. 외부에 알리지는 않겠지만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요. 진우는 혀를 찼다. 영화 끝났네. 시어머니는 분노를 억누르고 울기 시작했다. 아들아, 왜 그런 년한테 빠져서. 이제 제가 널 내쫓잖아. 서연아 남편을 길거리로 내쫓는 게 말이 되니?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내가 내쫓는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부모님도 3일의 시간이 있어요. 안 나가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민주는 괴로운 듯 여행 가방을 챙겼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서연의 단호한 눈빛에서 깨달았다. 그는 입술을 비틀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정말 독하네. 바람 한번 피웠다고 결혼 생활 전체를 묻어버려? 서연은 똑바로 그를 쳐다보았다. 모든 걸 망친 건 당신이에요. 내 탓하지 마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문 밖으로 나갔다. 시어머니의 망연자실한 눈빛과 시아버지의 욕설 속에서 진우만이 비웃었다. 형은 가고 형수님만 남았네. 형수님이 크게 이겼네. 서연은 더 이상 말싸움할 기운도 없었다. 그녀는 하윤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결혼 생활이 완전히 파탄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절망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지켜야 했고 집을 지켜야 했다. 민준이 떠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의 부모님과 게으른 동생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딸을 꼭 껴안고 붉어진 눈으로 다짐했다. 무너질 수 없어. 이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야 해. 밤이 되자 한때 따뜻했던 집은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TV 소리는 요란했고 얇은 벽 너머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방에 앉아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언니, 사진 때문에 마음 아프게 해드려 죄송해요. 하지만 속는 것보다는 일찍 아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짧게 답했다. 고마워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었다. 진실은 너무나 명백했다. 한밤중 서연은 시댁 식구들이 소란을 피울까봐 일어나 문단속을 확인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와 TV 소리만 들려왔다. 그녀는 침대에 올라 하윤이를 껴안았다.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밀려왔다. 민주는 그녀를 속여놓고 그녀가 독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너무 단호했던 걸까?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그가 바람을 피웠고 그의 가족이 자신을 짓밟았다. 이 지경까지 온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녀의 울음소리에 하윤이가 놀랄까봐 그리고 이 싸움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가 약해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시부모에게 준 3일의 유예 기간이 아직 남았다. 버텨야 한다. 외도 사건은 이 결혼 생활에 쏟아부어진 찬물과도 같았다. 속고 사는 것보다는 일찍 끊어내는 게 나았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온갖 생각이 얽히고 설켰지만 잠든 딸의 모습을 보며 내일 일어나면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잠을 청했다. 누구에게도 이 집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배신자가 자신과 딸을 다시 상처 입힐 기회도 주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은 시부모님께 통보한 3일의 마지막 날이었다. 서연은 어젯밤의 충격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다. 민주는 집을 나갔고 이제 남은 시댁 식구들을 내보내는 일만 남았다.
그녀가 거실로 나가자 진우가 소파에 널브러져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빈 맥주 캔이 뒹굴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걔가 어제 민준이까지 내쫓았어. 하지만 우린 안 나가. 걔가 감히 경찰을 부르겠어? 서연은 그들을 무시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하윤이의 우유를 준비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하윤이가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게 할 수 없었다. 그때 마당에서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명령조로 말했다. 서연아, 담배 한 갑만 사와라. 다 떨어졌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정중하게 답했다. 아버님, 저 하윤이 아침 챙겨야 해서 바빠요. 골목 앞에 바로 가게가 있으니 직접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다. 네가 지금 나를 시키는 거냐? 어른이 시키면 군말 없이 해야지. 하윤이가 겁을 먹고 엄마 옷자락을 붙잡았다. 서연은 딸을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님, 저는 이 집 하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담배가 필요하시면 직접 다녀오세요. 왜 자꾸 저를 힘들게 하세요? 시아버지가 식탁을 손으로 내리쳤다.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좋아,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너 버릇 좀 고치라고 해야겠다. 민준의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심장이 순간 찔리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전화하세요. 이제 그 사람은 이 집에 관여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두 분을 아직 내쫓지 않은 건 마지막 남은 정 때문이니 저를 더는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때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수진인 줄 알고 나갔지만 문 앞에는 파출소 경찰관이 서 있었다. 며칠 전 그녀의 신고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었다. 이서연 씨 되시죠? 며칠 전 집 문제로 신고하셔서 순찰 중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시어머니는 경찰의 목소리를 듣고 소리쳤다. 누구 맘대로 들어와. 이건 가족 문제니 상관 말고 가시오. 경찰관은 침착하게 말했다. 집주인께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개입해야 합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여전히 도전적인 표정의 시댁 식구들을 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네, 도와주세요. 제가 3일의 시간을 드렸는데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시어머니가 서연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네가 감히! 경찰관은 그들의 험악한 태도를 보고 수첩을 꺼내며 엄하게 말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시면 파출소로 연행하겠습니다. 이서연 씨는 이 집의 합법적인 소유주이며 여러분은 현재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진우가 황급히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빨리 와봐. 형수가 진짜 경찰 불렀어.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초췌한 모습의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경찰을 보자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모님을 내쫓으려고 경찰까지 불러?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여길 왜 와? 이제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민준이 경찰에게 소리쳤다. 나가주세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입니다. 경찰관은 단호하게 말했다. 박민준 씨, 이서연 씨는 법적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아들아, 제가 내 부모를 내쫓는데 가만히 있을 거니? 민준은 어머니를 밀치고 서연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서연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비웃었다. 당신이 바람 피우고 당신 가족이 내 집을 빼앗으려 했어요. 내가 법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너무한 건가요?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결국 그는 체념한 듯 말했다.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 진우도 짐 싸. 서연이 말이 맞아. 이 집은 걔가 산 거니까. 우리가 버텨봐야 소용없어. 시어머니가 발버둥 쳤다. 싫어. 난 안 가. 고향 집은 좁고 덥단 말이야. 민준은 싸늘하게 웃었다. 나 이제 돈 없어요. 어머니가 어디서 지내시든 알아서 하셔야 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아들이 월세방 하나 얻어줄 돈도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은 투덜거리며 짐을 쌌다. 떠나기 전 시어머니는 서연을 향해 소리쳤다. 두고 봐. 시댁을 내쫓은 벌을 꼭 받을 거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보며 증오의 찬 눈으로 말했다. 네가 이겼어. 하지만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편하게 살게 두지 않을 거야. 문이 닫히고 그들의 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졌다. 서연은 경찰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윤이가 다가와 물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갔어? 서연은 딸을 꼭 껴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응, 이제 다 갔어. 이제 우리 둘만 남았어. 그날 오후 서연은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창문을 활짝 열어 담배와 술 냄새를 몰아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마침내 그녀의 집은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민준의 마지막 협박과 시어머니의 저주는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을 남겼다. 며칠 후 서연이 막 온라인 주문 상품 포장을 마쳤을 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문 밖에는 험상궂게 생긴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당신이 박민준 마누라 이서연이지? 민준이가 나한테 빚을 졌는데 갚지를 않아. 돈 내놔.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는 박민준 씨 빚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남자는 비웃었다. 그놈이 그랬어. 이 집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돈 없으면 이 집이라도 내놔야지. 서연은 민준이 또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 집은 결혼 전에 제가 산 제 개인 재산이에요. 당신은 사람 잘못 찾았어요. 남자는 욕설을 퍼부으며 이 일에 시간을 주겠다고, 그때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하고는 사라졌다. 서연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는 즉시 수진에게 전화했고 수진은 절대 돈을 갚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그날 이후 빚쟁이들은 수시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서연은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민준이 불법 도박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것이었다. 빚은 무려 20억 원에 달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한 젊은 여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자신을 강민아라고 소개한 그녀는 민준의 내연녀였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다. 민준이 미혼이라고 속여서 만났다는 그녀는 이제 빚쟁이들에게 쫓겨갈 곳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배신감에 몸서리쳤지만 자신처럼 민준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이자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인 미나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미나에게 미혼모 보호시설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그곳에서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서연은 마침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민준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은 서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민준의 외에도 도박, 빚, 그리고 시댁의 행패 등 모든 증거는 명백했다. 법원은 서연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딸 하윤이의 양육권과 집의 소유권 모두 그녀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이 끝난 날, 서연은 구치소에 있는 민준으로부터 마지막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중에 출소하면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되찾는다면 막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이걸로 완전히 끝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 서연은 낡은 결혼 사진을 모두 치우고 딸과 함께 공원으로 나갔다. 그네를 타며 웃는 하윤이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마침내 자신이 지켜낸 평화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녀의 뺨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온라인 쇼핑몰에 올릴 새로운 수공예품 디자인을 구상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군 단단한 보금자리가 있었다. 밤이 되자 서연은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5년 전 이곳에서 평온한 가정을 꿈꾸었던 자신을 떠올렸다. 수많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그녀는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는 것임을 깨달았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닫혔고 그녀와 딸 앞에는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잠든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도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